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13일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전공의 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밤낮으로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에서 언론을 통해 제기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에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둘째, 정부의 필수 의료 개혁은 의사를 죽이는 또는 노예화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부의 필수 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주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제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그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공정하지 못한 보상 체계의 개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번아웃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자 의사와 환자를 모두 살리는 대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셋째,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밝힌 것처럼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넷째,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2,000명 증원은 너무 많다는 우려입니다.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15,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19년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닙니다. 의대 정원은 의학분업 이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51명을 감축한 뒤 19년간 정체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6,600여 명,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여 2035년까지 1만 명을 배출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입니다. 다섯째,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건보 재정이 파탄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의사가 늘면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하게 되면 중증 예방으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서울 상경 진료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됩니다. 무엇보다 지역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입니다.
의사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직업 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간의 정부 대응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비했습니다. 응급실 현장도 방문하여 연휴 중에도 근무하는 현장 종사자를 격려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연휴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진료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6,899개 의료기관과 6,755개 약국이 문을 열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습니다. 첫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의료사고 처리 특례 법안 제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법 제정 없이 가능한 사건 처리 절차 개선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지난 8일 법무부는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의 형 감면 적극 적용 등 사건 처리 절차 개선을 대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공정한 보상을 위한 수가체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중증,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 수가가 대폭 인상됩니다. 1월부터 중환자실의 전문의 추가 배치 등을 위해 중환자실의 수가를 인상했고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자원 투입량이 많은 대동맥 박리 수술, 소아심장 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했습니다. 소아와 분만에 대한 수가도 대폭 인상했습니다. 1월부터 신생아 입원료와 소아 입원에 대한 가산을 확대했으며 작년 12월부터 취약지 분만 보상을 강화해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하고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수가 가산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 인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 수가 인상 방안과 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도 분야별로 신속히 검토해 앞으로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환자는 의사 여러분의 존재 이유입니다. 정부는 무너진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 보건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필수 패키지 정책도 이행해야 합니다. 현장의 오래된 불합리한 문제는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설득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나서 진심을 다해 국민 앞에 호소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시는 많은 의료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더 나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제시한 의료개혁안의 강론에 의견이 다른 점이 있더라도 의대 증원이 확고하게 시행될 때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루어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어떠한 형태의 토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토론을 저희가 안 한다고 한 적도 없고요. 다만 그때는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또 위원회 그 의사결정도 이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었고 정부가 어떤 확정된 결과물 없이 토론에 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내지 않은 것이고요. 이제 저희가 필수 의료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대책 그리고 의대 증원 숫자까지 다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정책을 가지고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합니다. 예. 네, 제가 수가 특례법 이거는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바로 브리핑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언제냐고라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최대한 빨리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질문의 취지를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이고 손에 잡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빠르면 어쨌든 간에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대생 협의회가 오늘 예정돼 있는 거는 이미 오래 전에 예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국시 같은 걸 구제를 할 거냐? 국시가 끝났죠 이미. 예, 그래가지고 아마 다음 국시 하려면 1년 후에 해야 될 텐데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답변이 좀 적절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정부는 이번에는 그 법을 어기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후에 보완하고 그런 것은 안 한다. 이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예. 그 명단은 제가 첫날 질문이 있어서 답을 이미 드린 상황인데요. 저희가 아직 명단을 확보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집단 행동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명령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우편을 통해서 송달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도 보면 송달을 거부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여 전달을 또 해야 되는데 대면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제 속된 말로 잠수를 탄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전화기도 꺼놓고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인 그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단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을 드린 바가 있고 이게 징계를 위한 거냐? 근데 명령을 듣고 복귀를 하시면 아무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징계를 위한 것은 아니고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에 지역 수가 등 여러 정책으로 과연 지역과 필수 의료가 살아날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해서 지역 의료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정부의 공공의료 계획이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으신데요. 제가 아까 그 브리핑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론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은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협의하고 또 논의를 구체화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필수를 살리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마 수가나 각종 제도들을 이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더 그것이 실효성 있게 확보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좀 예단하는 것은 이르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부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밝힌 이 모든 대책들을 의료 개혁이라는 표제 하에 모았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님을 모시고도 그러한 정책의 의지와 또 방향성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복지부 차원을 넘어서서 전 정부의 역량을 결집을 해서 반드시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겠습니다. 4월 전이니까 3월도 될 수 있고 2월도 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린 요지는 이겁니다. 저희가 2,000명 이렇게 하니까 너무 큰데
증오는 많은데 너무 큰데 저거 저렇게 선거 앞두고 발표해서 민심을 산 다음에 선거 끝나면 의사들하고 타협을 해갖고 줄일 거 아니야? 라고 들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이것은 정책 결정이다. 예, 정책 결정이고 그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4월 선거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 짓겠다. 예, 이 말씀입니다. 시기는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뭐 3월이냐 2월이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